안녕하세요. 골드나라 배재한입니다. 오늘은 제 집무실에 들어가서 현금 흐름, 자본주의라든지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실생활에 살면서 돈을 벌고 쓰고 저축을 하고 이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 기준에서는 현금 흐름이거든요. 돈이 어디서 수입이 발생을 하고 지출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거, 그런 거를 통해서 실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소중한 그런 자료나 영상이 될 거예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경제 강의를 많이 하고 이렇게 봤는데 좀 솔직히 실망스러운 감이 많아요. 실전적으로 조금 비하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참, 목소리가 지금 좀 잘 안 들리죠? 지금 제가 거금 13만원을 들여가지고 무슨 마이크를 주문을 했었는데 2번인가 3번인가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블랙 컨슈머는 되기 싫고 어느 회사라는 건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밝히지 않는데 다시 또 AS 처리를 받고 비상용에 대비해서 새로운 하나를 준비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자리에 들어가서 오늘 또 나머지 시간을, 유익한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따뜻한 아메리카노 커피가 왔습니다. 컴포즈 커피. 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스타벅스 커피를 막 좋아하시는데 저희 시티7에도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근데 스타벅스보다 저는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물론 싸고 좋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 현금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화면을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화면, 이거 제가 일단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장님 조금만 확대해 주세요. 저번에 제가 주식 강의하고 이랬는데 금장사하는 사람이 무슨 주식 강의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여주세요. 실제로 이 쟤입니다. 이게 제 얼굴인데 2010년도에 지금보다 더 늙었나요? 참 촌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2010년도에 동부정권 사장님이고 동부정권 실전투자 최강전 보이죠? 루키리그 우승 상금 1,500만원. 이 당시에 리그가 2개가 있었어요. 루키리그는 500만원짜리 계좌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큰 계좌가 5천만원짜리 계좌했는데 제가 큰 계좌를 운영했을 때 3위였어요. 3위. 계좌를 2개를 운영을 했죠. 게임을 할 때. 작은 계좌를 운영한 거 1위. 중복 수상은 안 된대요. 그래서 뭐 받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나 1위가 좋으니까 그냥 1위를 받았어요. 실제로 이제 이 모습을 보시면 되고, 이런 걸 보여줘야지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막 이렇게 하나요? 이 사짜 기질이 없어가 하여튼 저는 좀 죄송한데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금 흐름 그거 한다고 보여주셨는데 현금 흐름 보여드릴게요. 캐시플로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다 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흐름. 철자는 안 틀렸는지 몰라요. 제가 저는 실전 위주로 나가니까. 요거는 제가 평소에 쓰고 있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나머지 내용은 다 지우고 그냥 약식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건 월별로 가는 거예요. 월별. 2018년 10월 30일. 그 다음에 2008년 9월 30일. 한 달별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 이 나머지는 이제 숨기기나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쭉 하시면 돼요. 여기는 정감해가지고 9월 달에 비해서 10월 달에 각 항목별로 자산이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줄었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가상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 목표를 이렇게 이제 세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항목별로 가면은 여기 이제 보험 누구나 들잖아요. 보험 이것도 자산이에요. 보험 항목이 있고 예금 항목이 있고 정권, 주식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채권 하시는 분들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현물, 사채, 돈을 빌려 쓰든지 빌려주든지 그렇게 개인 간의 거래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고, 그
그다음에 요거는 뭐 지급 잔금돼 있는데 제가 회사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투자 유치. 투자 유치에 제가 소질이 없어요. 근데 뭐 어쨌든 투자 유치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 가치, 그다음에 골드, 그다음에 골드나라 뭐 저희들이 보유한 거, 뭐 대부 현황 가맹점 수익 있는데, 제가 보는 건 이렇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에 따라서 항목을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보험, 예금, 뭐 정권, 부동산, 현물,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금을 포트폴리오 넣는다면 금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항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엑셀의 시트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보험 항목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지웠는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제가 종신보험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저도 있을 거고, 가족이 있는 분들은 또 와이프 앞으로 들어가는 보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애기들 있으면 애기들 보험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가 있는 사람들은 회사가 있는 거고,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요. 정리하는 거는 엑셀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자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편한 대로 보기 쉽게 하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AIA 종신에 뭐 16만 4,810원씩 들어가고 있다. 그게 지금 184일째다. 꽤는 넣네요. 15년 동안 넣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항목이 뭐 이거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가는 게 있겠죠. 들어가는 게 있고, 이렇게 쭉 들어가고 보면은 총 금액이 여기 나오죠. 3,032만 5,040원 나오죠. 그럼 이 항목에서 현금 흐름에서 이게 탁 앞으로 떨어져요. 됐죠. 예금도 마찬가지예요. 예금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은행에 있을 거고, 청약저축도 있을 거고, 자유저축도 있을 거고, 거기서 대출을 받았으면 당연히 이제 또 뭐 대출 받은 것도 있을 거고, MMF도 있을 거고, CMA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알아서 전부 넣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별로 전부 적는 거예요. 적어서 각각의 테마별로 총 금액이 얼마다. 여기서는 지금 가상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마이너스 통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가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골드나라라는 법인회사로 중진공에서 대출을 5천만 원 받았다. 그럼 마이너스가 잡힐 거고요. 뭐 이렇게 하면 집계 해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잡힐 거고요. 이 금액이 현금으로 가면은 예금으로 이렇게 잡혀요. 정권도 마찬가지겠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 계좌에 쭉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무슨 정권 해가지고 계좌하면은 잔고가 나오고,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인들이 채권을 하기엔 좀 힘든 경우도 있는데 채권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를 같이 운영을 해요. 건설회사 대표이사도 맡고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는 공사를 끝내고 나면은 채권을 사야 돼요. 국채에 매입을 하거든요. 그거를 바로 할인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할인을 안 하고 채권을 매입을 해서 어느 정도 보유를 하면은 수익이 발생을 해요. 채권 할인율 말고 나머지 또 액면가에서 나오는 채권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은 꽤 수익이 괜찮아요. 근데 여유가 없을 때는 뭐 바로 팔아야죠. 할 수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채권 항목은 보시면 되고요. 네, 커피 잠깐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채권 보유금액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앞에 항목에서 다시 채권 항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뭐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전월세로 살든지 뭘 하든지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저는 부동산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서 뭐 있으면은 뭐 얼마다, 뭐 공시지가가 얼마고 평당 해배당 메다 제곱당 얼마다, 뭐 평당 얼마다, 총 시세가 얼마다, 그 다음에 뭐 논이 있으면 논이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략 약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거니까 이거 안 지웠네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이 부동산 항목이 이렇게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항목이 들어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 법인 앞으로 지금 아까 매장 본 거, 저희 이거는 이제 와이프 앞으로 제가 하나 명의로 사줬어요. 그거 하고 대출도 물론 있겠죠. 그게 했으면 은행에서 대출 항목으로 잡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해지점 운영하고 있는 거, 그거는 건설회사 앞으로 경매를 받았어요. 오만 거 다 하죠. 금장사가 주식도 했다가 외환 원달러도 했다가 실물로 금장사도 했다가 KRX 금시장 그래도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제가 거기 자기 매매 회원사니까 그것도 했다가 뭐 하여튼 오만 거 다 합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실전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보면 돼요. 이론가가 아니에요. 저는 이론보다는 이론 하나 배우면 딱 대충 파악해보고 실전으로 들이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뜨거우면 뜨거운지 달면 단지 맛을 봐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해가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리저리 재고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행동을 하는 스타일이고, 어쨌든 이렇게 항목에 보면 부동산 이렇게 항목이 나올 겁니다. 현물 보시면 되고, 현물 이거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차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뭐 직기들 이렇게 그냥 장난삼아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냥 현물로 뭐 해가지고 뭐 있겠다. 심한 경우에는 OK 캐시백까지 정립 막 되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OK 캐시백이 지금 찾아먹는지 안 찾아먹는지도 제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샘플링 해놓은 거예요. 제게 아니고요. 보시면 되고, 이게 항목이 현물로 이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물이 있다 그러면은, 현물이 뭐 만약에 이게 나왔다, 뭐 1억 6,200이 있다 그러면은 현물이 이렇게 나오겠죠.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 이거는 이제 체킹이 잘못됐네요. 뭐 예를 들은 거예요. 제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뭐가 많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에서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20억이 넘었네요.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채 항목에서는 개인적으로 친구들 간에 주고 받든지 아니면은 뭐 부모님한테 빌렸든지 어떤 잔금 있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빌렸다, 원금이 얼마다, 뭐 이자를 얼마 주기로 했다, 뭐 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쭉 표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상환, 만약에 빌렸으면 상환하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쭉쭉 해야 돼요. 이건 아주 이제 옛날의 거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급 잔금, 이건 제가 회사하고 주고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 유치를 누구를 통해서 뭐 얼마를 했다 하는 거, 이건 적으면 되겠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로부터 얼마를 빌렸다. 그럼 뭐 이율은 뭐 얼마를 하겠다, 뭐 비율은 뭐 전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는 자기가 한테 맞게 편안하게 적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온 게 이제 투자 유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기업을 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또 가상으로 지금 만들어 본 거예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 상관건설, 뭐 예를 들어서 청산 가치가 뭐 1억 8천이다. 여기 보면 또 복잡한 게 많아요. 뭐 안에서 그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공제조합의 뭐 출자금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실적에 따라서 뭐 얼마만큼의 가치가 되는 거. 이 가상이에요, 가상. 그 다음에 법인으로 움직이는 골드나라.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또 같이 제가 또 관여하게 된 진화건설이라고 일반 또 건설회사가 있어요. 가상으로 잡아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총 금액이 요 정도 된다. 청산 가치가 어떻다. 그 다음에 뭐 골드도 마찬가지로 골드가 뭐 이렇게 나온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골드 뱅킹 해가지고 금 통장에 있는 내용을 하나만 지금 제가 죽여놓은 건데, 뭐 이 계좌번호 보여주면 안 되네. 지울게요. 다 봤어요. 일단 금을 금통장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더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할 거예요. 그 실물금 장사를 하면서도 골드 뱅킹에 제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그램으로 1417점 1417.46g, 매입 가격은 42,391원, 그람당 뭐 현재 시세, 이건 조금 높을 때 제가 시세를 한번 수정해 놓은 거네요. 누적으로 1417, 1.4kg 있다는 얘기죠. 그 현재 시세를 했을 때 이렇게 하고, 요거를 뭐 지금이 44,500원이다 가면하면 가격이 떨어져요. 44,500원 하면은 그 전체적으로 쭉 계산하게 나오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금통장을 하는 거는 나라가 완전 망하기 전에 뱅크런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완전 셧다운이라 그러나요? 완전히 문을 닫기 전까지는 괜찮잖아요. 뭐 은행이 문을 닫을 정도면 정말 그뭐 국가 대란 사태가 나니까 그 정도까지 가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또 레버리지를 활용하려고 제가 이거를 해요. 이걸 하는 부분들이고, 그건 다음 편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항목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뭐 누적 금량이 이렇게 나와요. 누적 금량이 나오고 그람당 총 금액이 나오고 시세대로 이제 바꿔서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골드나라 부에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실물금들 있잖아요. 이건 뭐 지금 다 죽였어요. 다 죽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창원점에서 재고 조사를 하고 시티세븐점, 그 다음에 진해점에서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그게 나오는 게 있어요. 어쨌든 자기 자산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을 하는 거예요. 대부 현황. 저희들이 이제 금 매입도 하고 금도 팔고 이러는데 정말 금이 아까워서 팔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또 그 전당포라고 그러죠. 기금속 담보대출, 대부업도 조금 해요. 근데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가맹점을 냈을 때 가맹점 수익 하는데 요즘에는 이거는 뭐 별로 안 해요. 어쨌든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총 금액이 뭐 28억 6,300 이렇게 나왔다. 이 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렇게 나왔다 이러면 요게 전달에 비해서 또 이렇게 집계가 될 거잖아요. 그죠? 전달에 비해서 이만큼 상승했다. 이 정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걸 항상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018년도 목표에서
예, 정답이 이렇게 나오죠. 정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목표 각각의 항목별로 예상치가 나올 거예요. 보험은 얼마, 예금은 얼마, 얼마가 있는데 얼마를 저축을 해야 되겠다, 얼마를 갚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변수에 의해서. 그런 것도 전부 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꼼꼼하게 하시면 돼요. 이거를 매월별로 기록해서 이렇게 늘려나가시면 돼요. 늘려나가시면은 자산을 처음에 하시면 어떤 분들은 뭐 마이너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뭐 1억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뭐 100억도 있을 거고 1000억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뭐 제외하고 우리 같이 이제 일반 흑수저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제 그 정도라면 뭐 몇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이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하고 관심을 가진다는 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요번 달에는 뭐 총자산이 얼마다, 다음 달에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걸 하시면 돼요. 이거 뭐 삽입해서 이거 연료비를 한번 보시고 연료비가 15.76이네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15.76 이렇게 하시고 15.76 하시고 연료비 15.76 이렇게 하면 딱 동일한 사이즈가 돼요. 그러면 이걸 2018년 뭐 예를 들어서 11 다시 뭐 30일까지 있죠. 이번 달은 이렇게 쓰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든지. 그럼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그대로 두고 또 다음 달에는 또 링크가 되게 다 걸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전 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얼마만큼 상승을 했다 줄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요 크기가 12 이것도 12 하면 되네요. 같이 맞춰주시고 요거는 링크를 하나 이렇게 거시면 되고 이건 제가 그냥 만드는 거예요. 보기 쉽게 편하게 이렇게 한 거니까 하시면 돼요. 링크를 다 걸면은 보험 항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걸려 있겠죠. 바뀌고 은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좋을 거예요. 현금 흐름을 작성하는 사람이 우리 그 일반인들 중에서 몇 명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 내 자산이 얼마가 있다,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고 보험에서 얼마나 들어갔으며 저축이 얼마나 있으며 주식이 얼마가 있으며 다 이걸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작은 게 1억이라든지 10억이라든지 뭐 1000만 원이라든지 이런 게 관리가 되고 자기 스스로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더 큰 단위로 10억이든 뭐 50억이든 100억이든 이게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다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수입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절로 해 나가면 되겠죠. 이 부분이 아마 굉장히 소중할 거예요. 요 밑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대충 이렇게 뭐 한번 빼어본 게 있는데 뭐 자본 총계, 부채 총계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약식이에요. 대충 뭐 만들어가지고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 기업이라든지 개인을 봤을 때도 부채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총 부채에서 총 자본을 나누면 되나요? 이렇게 나눠 보면은 퍼센테이지가 뭐 이렇게 나와요. 부채 비율하고 뭐 어떤 비율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는 체크하는 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렇게 뭐 제가 회계 전문가도 아니니까 저는 제가 보기 편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 여기 항목별로는 매월 뭐 예를 들어서 뭐 적금이 월 적금이 뭐 얼마 나간다. 월 적금 누구 통장에 뭐 100만 원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잘 됐다, 지켜졌다 그러면 이거를 빨간색으로 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거. 뭐 대출금 이자가 무슨 통장에서 뭐 30만 원이 나갔다. 이거는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 했으면은 또 빨간색 치고 여러 가지가 쫙 있잖아요. 월별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쫙 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가져오시면 되고 그 가져온 거를 완성을 하고 했으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빨간색으로 했다. 그럼 자기만의 표현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어쨌든 오늘은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렸고요. 요거를 실제로 이제 한번 응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매달 자기가 자산이 얼마만큼 있다, 얼마만큼 나간다. 예금 항목에 들어가서는 정말 또 꼼꼼하게 적어야 되겠죠. 은행권에 가급적이면 은행권에 무조건 대출을 받으세요. 대출을 받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은행에 무슨 뭐 담보 대출을 해가지고 뭐 이때 계좌번호도 적고 잔고가 예를 들어서 뭐 얼마가 있고 예금 담보 대출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예금이 3천만 원이 뭐 들어가 있다.
그럼 여기서 대출 금액이 뭐 2천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실제로는 이제 순자산이 이거 빼기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적고 하고 이율은 대출을 만약에 얼마 받았다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도 되고요. 이율은 뭐 예를 들어서 뭐 3.8%다 4%다 뭐 3.9%다 가정하면 이렇게 적어야 돼요. 적으면 되고 이 월 납입으로 이자로 얼마가 나가야 된다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되죠. 월 납입 해가지고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12 해야 되겠죠. 월로 나가는 거. 그럼 이런 식으로 체킹을 다 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근데 일정 양식을 갖춰 놓으면은 변화하는 게 뭐 큰 틀에서 그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산하는 관리가 다 잡혀요. 어때요? 오늘 좀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이거를 꼭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마 개개인분들한테 수억 원에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그런 동영상이 될 거예요. 또 문을 열고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아하셨다면은 드디어 제가 162명째 구독자가 탄생을 하셨습니다. 162만이 되는 그날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